아름다운 연인. 홀로 사는 남자가 있다. 훤칠한 키에 덥수룩한 머릿결, 앞니가 옆으로 좀 벌어져 틈이 벌어진 남자, 까무잡잡한 탄 건강한 피부에 늘 생글거리는 눈웃음 지으면 눈가에 굵은 주름이 지는 남자는 늘 편한 작업복 바지에 모자를 푹 눌러 쓴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지난 봄이었다. 그 남자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편하여 늘 옆에 사람이 붙는다. 사람을 대함에 있는 가식이 없이 진실로 대하고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그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랬다. 처음 보는데도 마치 긴 세월 옆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 같았다. 그 남자는 나무를 잘 다룬다. 어려서부터 그 남자는 나무로 뭘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목수가 되는 것이 직업적인 꿈이었다. 그는 목수가 못되면 고깃잡이 배를 타고 싶어 했다. 그 남자는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 시절 지나 고참이 되어서 남는 시간이면 부대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그가 되고 싶은 마도로스가 타는 배를 만들어 상관과 고참에게 선물하곤 했다. 그 남자의 솜씨를 보고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 여러 형제 중 장남인 그 남자도 결혼을 했다. 그 남자의 신혼은 남들처럼 꿀맛 같았다. 아이가 생기고 어머니의 자리가 정해진 그 남자의 아내는 결혼 전과 다른 면이 나타났고 그 주장이 강하여 타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개성이 강한 여자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대로였다. 아내와의 갈등은 종교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아내의 권유에 의해 교회에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명상을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는 맞지 않았다. 그 남자의 아내는 그의 부모에게도 교회에 나가기를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교회 같이 가서 좋은데 할머니는 미워. 어느 날 제염이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던 어린아들이 제 할머니를 미워하는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참고 벼르던 단호한 결정을 했다. 그 남자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하게 한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종교 문제로 집안은 결국 편치 않게 되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 남자는 홀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해수가 오래되었다. 그 남자는 홀로 산 여러 해를 지리산 어느 암자에 처박혀 나무를 만지며 지냈다. 그 남자는 사람 사는 세상에 나오기 싫었다. 그런 그 남자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은 노숙이었다. 네. 익하다가 진짜 중이 된대 그만하면 됐으니 내려가거라. 아버지, 와절 내쫓으려고 하는겨? 이놈의 자스가야, 네가 와, 내 아들이고? 삶을 포기하려 한 저를 다시 살게 해 주었으니 아버지 아닌겨. 세상에 나가서 네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나무 만지며 살아가거라. 여기서 이러고 있는 꼴 보기 싫대. 노승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그 남자에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노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지리산에서 세상에 내려왔다. 그런 남자를 내가 경북 땅에서 만났다. 눈가에 굵은 주름을 잡고 웃는 얼굴로 그 남자는 내게 모습을 드러냈다. 몇 번 만나지 않아 그 남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갔다. 그 남자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남에게 뭔가를 베푸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그 남자가 포항시 소속 어느 골짜기에서 정자 짓는 일을 할 때 나는 따라갔다. 그때 나 외에 두 남자가 더 합류했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다방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열 손가락에도 안 된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 세 남자는 일하다 짬짬이 다방에 커피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1시간 여후면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돌리고
남자들은 마치 여자의 굶주린 짐승처럼 저속한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동물적 냄새가 나는 그런 대화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차 들으면서 구토를 유발할 지경이었다. 그런 어느 날 두 여자가 또 커피를 팔러 왔다. 다방 마담과 종업원 여자였다. 다방 마담은 남자의 골격을 지닌 건장한 덩치에 얼굴이 길었고 같이 온 여자는 땅달막한 몸에 얼굴도 그렇고 그랬다. 작은 여자가 그 남자 옆에 바짝 타고 앉았다. 두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그들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날 남자들은 다방에서 온 여자들과 어울려 야외 노래방에서 진탕 마시고 놀았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들의 일터로 가지 못했다. 놀다 보니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없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와 나를 뺀 두 남자가 그 남자를 놀렸다. 이른 새벽에 두 여자는 가고 없었다. 재미 좋대? 목발을 짚은 남자가 능글맞게 말했다. 안 보여 찾아보니 나란히 누워있던데? 다른 남자도 덩달아 말했다. 그냥 잤어요. 그 남자가 말했다. 자는 것은 봤다니까 재미 좋았냐고?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이부자리 따로 깔아주었는데 점점 슬그머니 다가오기에 벌떡 일어나 38선 그었습니다. 믿은 말을 해야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전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믿었다. 그러나 짓거든 두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그 남자는 38선을 긋고 여기 넘으면 문디 가시나 연인 짐승인기라 했단다. 한여름을 나는 경북을 떠나 전남에 가 있었다. 그 남자는 휴대폰이 없다. 그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그런 그가 내가 있는 곳에 한 번 찾아왔는데 그때도 휴대폰이 없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그 남자를 만났을 때 휴대폰이 있었다. 묻기 전에 그 남자는 찔찔이가 사주었다고 피식 웃었다. 그 여자는 그 남자보다 4살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다. 재미삼아 조금만 놀려도 눈물을 머금는 여자다. 그래서 그 남자와 가까이 지내던 남자들이 찔찔이란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 남자는 휴대폰 외 전에 보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반지도? 예. 굵은 금반지가 그 남자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자가 해준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일하는 다방을 그만두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틈틈이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는 그 남자를 위해 가져오고 올 때마다 밀린 빨래를 그 여자는 한다. 그 남자가 임시로 쓰는 방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난 그 여자가 어느 날 택배로 옥장판을 보내왔다.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그렇게 하는 반면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뭘 선물하거나 별다르게 준비하여 챙겨주지 않는다. 그저 편하게 대할 뿐이다. 그저께 나는 그 남자가 하는 일을 거들었다.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정성껏 만들어준 김치를 한 통 들고 왔다. 나는 그 여자의 정성이 든 김치를 맛나게 먹으며 아름다운 두 연인을 생각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때론 누나처럼,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애인처럼 생각한다. 그 말을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누누이 말했다. 그때마다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가에 이슬을 맺히곤 한다. 나는 이들 아름다운 연인들을 보면 기쁘다. 내가 그 여자를 직접 본 것은 두세 번 정도이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통화할 때마다 불쑥 휴대폰을 내게 내밀어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40 중반의 나이인 그 여자에게서 풋풋한 소녀의 애띤 마음을 목소리에서 느낀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그 남자는 두 번 다시 가정이란 울타리를 꾸미지 않겠다고 한다.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남자이다. 니 이런 일 한다고 누가 뭐라 하든 떳떳하게 살아야 한대.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종종 말한다. 2008년 10월 2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